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지요? 오늘은 4월 15일 월요일이에요. 벌써 4월도 딱 반이 됐네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이거는 북두자루 표. 이 북두자루라는 거는 북두칠성의 자루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북두칠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 자루를 말하는 건데, 보통 그 북두칠성 그러면 이제 국자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자루. 근데 자루는 뭘로 만들었냐? 여기는 지금 나무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냄비든 뭐 이게 우리가 편수 냄비든 그냥 양손으로 든 냄비든 뭐 이게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과거에는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주재료가 나무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호미나 삽 이런 걸 봐도 호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부분은 그 쇠가 아니라 나무잖아요. 그 도끼도 그 나무 찍는 부분은 쇠붙이를 할지라도 손잡이는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우목이 나온 게 바로 그런 뜻이고, 이 뒤에 구기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자전에서는 사실은 설명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수저인데 숟가락인데 만약에 술을 뜨게 되면은 소주잔에 한 약 10분의 1 정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어떤 티스푼 같은 그런 종류의 숟가락인가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북두자루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국자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요거 구기작이라는 건 그냥 뜨는 도구를 이제 대표로 해서 이제 나온 듯 싶어요. 이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숟가락도 우리가 뭘 뜰 때 밥을 뭐 국을 먹든 국을 뜨든 아니면 밥을 내가 먹을 때 이게 사용을 하고, 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을 풀 때 이게 쓰잖아요. 그때 그 자루를 이제 말한다. 근데 이 북두자루표는 보통 그 이름자에 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인명자이기 때문에 단어가 마땅한 게 지금 없고, 그럼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뭐냐면 안중근 의사가 또 다른 이름이 안응칠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셨을 때 등 뒤에 북두칠성처럼 점이 7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응칠이라는 이름으로다가 그 독립운동 할 때 그 이름으로 사용하고 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 그 북두자루표라는 거는 주로 사람 이름에 이제 쓰이는 거고, 그러니까 북두칠성의 모양 중에서 그 자루 부분이다. 그래서 이 나우목이 붓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날개한. 이 날개한은 그 다른 또 뜻이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편지한. 그래서 왜 서한 이제 이렇게 되면은 편지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거 서찰 할 때 한찰이란 말도 우리가 서찰 그럼 편지잖아요. 한찰 할 때 이거에다가 그 우리가 왜 개찰하다 할 때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표찰, 개찰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럼 서찰 그러면은 편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찰도 편지라는 뜻이고, 한림원 그러면은 이제 뭐 고려시대에 임금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 문서를 이렇게 꾸미는 그런 일을 맡아보는 관할을 갖다가 이제 한림원 그랬는데, 이 글자가 지금 날개한이 나온 대표적인 이유가 여기에 기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은 그러니까 한찰 그러면 이제 편지, 서한도 이제 편지인데 그럴 때 편지한도 있지만 문서, 그다음에 붓이란 뜻도 있어요. 문서, 한, 붓, 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글자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기두를 뺀 나머지 글자를 보면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보통 해도들 간 그러잖아요. 해도들 간 그랬었을 때 여기에 아, 니은, 음을 빌려준 형상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늘건자 이렇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도들 간이 나오고, 이게 말을 건 하늘 건 할 때 여기 받침이 이게 니은이 나오듯이 형상문자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 해도들 간이라는 거는 이거는 원래대로 쓰면은 이거 위에 있는 거 2개, 위 아래에 있는 거는 초두머리고, 그 다음에 해, 저 숲 너머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이렇게 돋아났다.
그럼 우리가 사람이 다 인지하잖아요. 내가 자다가도 뭔가 좀 눈앞이 좀 환한 느낌 들면 벌써 해가 떴나?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뭔가 캄캄하고 그러면 아직은 새벽이구나. 여명이 이제 뭐 아직 동트기 전이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느끼는, 동물도 그런 건 다 느낄 거예요. 해가 떴구나. 해가 지는구나. 뭐 이런 거는 다 감지하죠, 이런 거를. 그랬을 때 여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 해돋을가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새 깃털, 우자가 나온 거는 새 날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날개한이 된 거고, 날개한이라는 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 편지한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문서, 아니면 붓의 용도도 쓰는 거고, 문서라는 것도 이미 써져 있는 문장들을 말하는 거니까 다 이게 글 쓰는 거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 물 끓는 김기. 좀 길죠? 자, 이 물 끓는 김기 그랬었을 때 요 뒤에 있는 이 글자는 물 끓일 때 수증기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운기 그러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이 글자가 물 끓는 김기가 들어가는 거 보면 수증기, 또 아니면 기차, 아니면 기적할 때 미라클, 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뿡뿡 하고 기적이 울린다 이런 말 하죠. 백고동이 울린다, 뭐 기적이 울린다 이럴 때 기적, 이게 경적할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자는 쉬운데 제가 이제 구별해 드릴 게 있어서 준비를 했어요. 이거랑 구별을 해야 할 글자가 뭐냐면 기운기. 이제 이 기운기랑 차이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앞에 물수가 있잖아요. 물을 끓이니까 수증기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기운기도 그렇고 요거는 부수 자체가 기운기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끓였을 때 수증기가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글자에서 이제 혼동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수증기 할 땐 이거를 써요. 수증기. 그럼 이거는 어느 때 쓰냐면 기체. 기체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이런 거는 여기에는 이제 물수가 있기 때문에 수증기는 여기 물 끓는 김기가 들어가는 거고, 수증기는 물수, 이거. 그 다음에 물수가 없는 기운기 같은 경우에는 액체, 기체, 고체할 때, 여기서는 기체할 때는 이 기운기를 쓴다는 거. 이거 구별을 해야 돼요. 기체? 그러면 이거 물 끓는 김기 이거 아닌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데 기체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운기를 쓸 때는, 그러니까 이 기체를 쓸 때는 기운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증기 할 때는 이 글자를 쓴다는, 여기 물 끓는 김기를 쓴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위에, 여기서는 물 끓는 김기는 당연히 물수가 부수고, 이 기운기는 지금 기운기 어미 부수예요. 그러니까 기운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끓일 때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되게 보면 기운기 그러면 쌀밥을 먹어야 내가 기운이 나지 하고 쌀미가 부수이라게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쌀미가 부수가 아니라 기운기 어미 부수라는 거를 잊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전에도 이건 했지만 비교 설명하느라고 제가, 그러니까 수증기 할 때는 이 기자, 물 끓는 김기가 나오는 거고, 기체할 때는 이 기운기를 쓴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글자를 선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기역 부분은 기역이나 시옷, 그 다음에 이응, 지읒 이 부분에는 글자 우리 자음에서 많이 나와요, 한자가. 그래서 항상 제가 2개씩 준비를 하는데, 쉬운 거하고 획이 많은 거 좀 어려운 글자랑 이렇게 섞어서 하니까 이제 생각하시고 쉬워도 이 쉬운 걸 왜 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이 세자, 북두자리표, 그 다음에 날개한, 물 끓는 김기 여기서 마치고, 그럼 화요일 날은 또 새로운 글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